난 그냥 행복하고 싶어. 난 자유롭고 싶어. 내가 이루어낸 그것들이 갑자기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매일 병원에 가면 환자들은 저를 닥터 주라고 불러주고 저를 좋아해주고 제 머릿속에 있었던 제가 추구하는 그런 삶 같은 거를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으나 플롯 트위스트! 그 일을 그만둔 거죠. 궁금하시죠? 제가 일을 그만둔 이유.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 안녕. 닥터 쭈입니다. 제가 제 첫 번째 영상에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저는 미국에서 심리학 박사를 따고 라이센스를 따서 면허증을 받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큰 주립대학병원에 포닥을 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버티기만 하면 그래도 대학병원이니까 한 2, 3년 안에는 영주권도 줄 테고 그럼 드디어 미국에서 개인 병원도 제 이름으로 차릴 수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뭐 투잡을 뛰면서 돈도 모으고 집도 사고 어쩌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뭐 그런 언제부터는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에 있었던 제가 추구하는 그런 삶 같은 거를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으나 플롯 트위스트! 그 일을 그만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의 미래를 우선은 포기를 하고 한국에 나왔어요. 시골이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명상하면서 매일 저희 집 강아지나 산책시키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루어내도 날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위해서 왜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는 중인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일을 그만두게 됐고요. 이제는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삶을 위해서 인생에게 타임을 외친 거죠. 타임. 그래서 사회 소리 말고 진짜 내 내면의 내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고독을 택한 거죠. 이 시골 마을에서. 저한테 누가 넌 꼭 이렇게 살아야 해. 그래야 성공이야. 이렇게 말한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나 이렇게 살아요 라고 막 자랑하고 싶은 욕구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 치고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제 자신한테 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난 나를 혼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내 자신한테 증명하고 싶어서 여태까지 달려왔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한테 중요한 돈보다는 명예인 박사도 따고 뭐 대학 병원에 취직도 하고 나는 이런 독립적인 삶을 가족 하나도 없는 이 미국의 땅에서 나는 혼자 꾸려내갈 수 있어. 이런 누가 시키지도 않은 생 고생을 제 자신한테 증명하기 위해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바둥바둥 제 자신한테 증명하려는 제 모습이 처음으로 보였어요. 좀 이렇게 제 3자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전 제 자신한테 처음으로 물었죠. 너 그거 증명해서 뭐 하게? 난 그거 필요 없어. 난 그냥 행복하고 싶어. 난 자유롭고 싶어. 벌써 유학생활 20년도 넘게 했는데 진짜 더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원했다면 이런 깨달음이 저를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2, 3년 당연히 더 할 수 있었죠. 근데 뭔가 저한테는 되돌아갈 수 없는 깨달음을 느낀 거죠, 그때. 졸업도 하고 면허증도 따니까 뭔가 조금은 증명이 되더라고요. 이게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 곧 되겠네? 좀 이런 마음? 이제 제일 어려운 거 다 해냈고 그냥 이 직업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내 일상을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증명을 어느 정도 하니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넌 행복하냐고. 분명히 미국이 영주권을 받는 게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것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진짜 이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내가 이루어낸 그것들이 갑자기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매일 병원에 가면 환자들은 저를 닥터주라고 불러주고 저를 좋아해주고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저한테 드디어 넌 이제 박사도 있고 이 병원에 필요한 인재니까 이 나라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가치가 증명이 되니까 드디어 너한테 비자를 줄게.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은 하나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갈 곳이 없어서 한국에 기어들어 온 거죠. 내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태어난 우리나라니까 비자 없이 존재할 수 있는 나라니까 온 거죠. 가족들이랑 가까이 지내면서 나의 어렸을 때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증명들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그때를 생각해내면서 조용히 사회의 목소리 말고 그 사회의 잡음 소음 말고 온전한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아가야, 넌 도대체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니?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면 넌 뭘 하고 싶니? 이게 따뜻하게 들리는 질문이지만 사실 일을 그만두고 할 수 있는 게 이 질문을 저에게 묻는 것밖에 없었어요. 따뜻하게 묻거나 아니면 야! 너는 나이를 왜 30이나 넘게 먹어가지고 이제 와서 너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둘 중에서 그냥 따뜻하게 물어보자 라고 택한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미국에서의 그 성공적인 삶, 그게 아니라면 내가 지금 당장 살고 싶은 삶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한 5년 전, 3년 전, 2년 전? 까지만 해도, 그리고 그 전에 평생을 저는 무조건 세계여행 막 이런 말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행을 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 여행을 하면서 제가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하는 거지? 막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안 행복할 것 같은 짐작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집 떠나서 내면의 소리를 듣고 답을 찾고 이럴지도 모르지만 저는 11살 때 뭣도 모를 때 유학을 갔잖아요. 집을 떠나서. 그래서 밖에서 생존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뭔가 집에 와야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온 거죠. 제가 11살 때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가야 할 것만 같아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때 떠날 때 두고 간 그 제 어린 아이를 찾으러 온 거죠. 집에. 걔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번엔 그래서 무작정 한국에 와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실 부모님한테는 죄책감이 들었죠. 20년 동안 유학을 했는데 드디어 달러를 벌어야 되는데 한국에 들어와 버린 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느 날은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슬쩍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너가 뭘 하던 너가 버티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멋있죠? 이런 말 해주는 엄마가 없다면 여기서 대신 듣고 가세요. 왜냐면 버티는 삶 진짜 하지 마세요. 누가 뭘 하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엄마 사실 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엄마 같지도 않은 엄마들 빼면 엄마의 마음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이 마음 기억하세요. 버티는 삶 아무도 당신한테 강요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이번 에피소드는 저에게 아주 특별해요. 왜냐면 저는 막 강의하고 수업하고 막 이러는 거는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근데 제 속마음 얘기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 자신으로 쓰는 게 항상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사실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제 속마음 이야기를 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한 목표였어요. 진정한 내 자신을 남들한테 보여주는 그 무시무시한 행위를 하는 연습을 하고 싶어서 팟캐스트를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제가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혼잣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혼잣말을 팟캐스트로 만들었을 때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분명히 있을 테고 그리고 그때만 느낄 수 있는 제 진정성을
붙잡아 보고 싶었어요. 그때만 느낄 수 있는 제 모습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간직하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정말 궁금했고, 그 답을 찾아본다는 건 저한테는 정말 용기 있고 정말 멋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시작한 게 저한테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첫 한 10회는 첫 한 8회? 아무튼 첫 시리즈는 진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살면서 느낀 아이디어들을 적어놨었거든요. 그것에 대해 좀 편하게 얘기를 했죠. 에피소드마다 마지막에 일기 같은 편지를 쉐어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것도 눈 딱 감고 해버렸고, 그리고 편집을 할 때 진짜 머리가 뽀가지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TMI를 제가 자꾸 편집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 모습, 나는 용감하지 않은 걸까? 나는 겁쟁이일까? 막 이러면서 막 엄청 편집이 골치 아팠어요. 근데 그런 끊임없는 내면의 싸움을 하는 게 저한테는 의미 있었던 거죠. 그 과정 자체가. 근데 그렇게 첫 번째 시리즈가 끝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는 막 즐기면서 한다고 했는데 나는 일 안 해도 돼. 나는 내가 사랑하는 거를 하는 거야 지금. 막 이러면서 막 주말에도 이것만 하고 막 이랬는데, 요가에서 막 샤바샤나 누워있으면은 막 눈물이 또로록 나는 제 자신을 찾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나 분명히 백수인데? 나 행복한데? 나 왜 힘든 것 같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를 밀어붙이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한 달을 쉬고 두 번째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또 새로운 목표들이 생긴 거죠. 이번에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하자. 그래서 즐기자. 뭐 이런 마음이 있었고, 갑자기 어느 날 한국말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사실 한국말을 편하게 잘하지는 못해요. 성인인 제가 할 수 있는 레벨의 그런 생각들을 한국어로 표현해내는 게 어려워요. 영어처럼 쉽진 않아요. 그래서 내담자를 만날 때도 한국어로 할 때는 사실 좀 쭈그리가 되죠. 저의 자신감이 좀 떨어져요, 확실히. 아무튼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우선 영어로 스크립트를 쓰게 되고, 그거를 우리 모두의 남친 AI의 힘을 빌려서 번역을 하고 그거를 좀 띄워놓고 읽어버리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편집은 진짜 할만해요. 왜냐면 어차피 스크립트 쓰면서 다 쳐내는 거죠,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근데 시즌2가 끝날 때쯤이 됐는데 내가 이 팟캐스트를 왜 할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또 드는 거죠. 더 이상 이건 날 위한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정보를 주는 유튜버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막 심리 채널이 목표가 아니었는데, 나는 왜 AI와 함께 막 스크립트를 쓰면서 CTR 잘 나올 것 같은 영상 제목을 막 생각하면서 이걸 쓰고 있지? 막 이런 자괴감? 막 이런 게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솔직하게 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왜 심리학자가 됐는지 그 얘기를 하고 이번 시즌을 끝내볼게요. 생뚱맞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구독자분들 중에 한 명이 저번 주에 제 에피소드에 제가 심리학자가 된 이유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샤워를 하면서 다음 주에 솔직한 얘기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샤워를 끝나고 보니까 그 댓글을 지우셨더라고요. 전 완전 처음으로 뭔가 개인적인 질문을 받고 뭔가 제가 진짜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왜 지우셨어요? 지금 보고 계신가요? 왜 지우셨냐고요? 제 맘대로 해본 짐작이긴 한데, 제가 저번 주에 많은 심리학자들이 자기 안에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어서 그걸 치료하고 싶은 마음으로 무의식 중에 심리학자가 되는 길을 택한 사람이 많다고 말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저에게 그걸 물어보시고 제가 대답하기 곤란할까봐 지우신 것 같아요. 뭔가 제 느낌상 그런 배려가 있으신 구독자분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춘기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거 지금 일 그만두고 이러고 있는 것만 봐도 사춘기는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댓글을 지우시니까 나 이거 꼭 할래. 뭐 이런 생각이 제 안에서 막 부글부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자가 된 이유는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으니까 기대하세요. 제가 11살 때부터 유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초, 중, 고를 다 기숙학교를 다니고 가끔은 막 홈스테이 같은 거를 했는데 그 기숙학교 삶에 익숙했던 저에게 가끔 친구 집에 놀러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친구 엄마가 주방에서 이렇게 키친 카운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기대가지고 How was school? 뭐 오늘 학교 어땠어? 막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저는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막 대답도 하기 싫어요. 그럼 막 저랑 놀고 싶어 해요, 막.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지? 오늘 학교에서 이렇게 신나는 일이 있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지? 막 이런, 너무 제가 대신 대답해주고 싶었고, 막 그런 마음이 너무 기억이 나요. 저는 학교 갔다 와서 학교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저한테 물어봐주는 보호자가 없었던 학창 시절을 보냈던 거죠. 제가 한국에 살 때도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하셨어서 등교를 하면 없으셨고, 그리고 유학을 정말 어린 나이에 했기 때문에 뭐 시차 때문에 학교 끝나고는 당연히 통화를 못 했고, 뭐 밤에 통화해도 거의 뭐 5분 컷으로 끝났죠. 뭐 나 살아있다, 잘 거다, 뭐 이러고 그냥 끝나죠. 왜냐면 그때 저는 잘 시간이었지만 엄마는 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또 핸드폰도 주어진 시간 외에는 막 뺏기는 그런 룰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리고 오래 통화를 못 했죠. 그래서 아무튼 누가 나한테 넌 어떻게 지내? 뭐 요즘 어때? 이렇게 진심으로 물어봐 주는 것이 저한테는 좀 그런 결핍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그걸 물어봐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고 그 당시에 제가 심리학을 한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내 기분이 어떤지 이런 말을 전혀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점점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사실 내가 매일 하는 행위들, 내가 매일 느끼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모으고 저축하고 길게 봤을 때 답이 나오거든요. 그 맨날 밥만 먹고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인 거고 글 쓴 사람은 글 쓴 사람인 거고 이게 바뀔 수 있어요. 당연히 바뀌는 거지만 내가 80에 죽었는데 70년 동안 매일매일 글을 썼어요. 그러면 난 글 쓴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내가 매일 하는 행위, 내가 매일 느끼는 감정 그것들이 곧 나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하는 행위,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이런 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거죠. 몇 년 정도는 괜찮지만 막 10년 넘게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를 버티면서 하지 마세요. 정신 안 차리면 나중에 그게 그냥 내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내가 아닌데 내가 오늘 그냥 생각을 꺼버리고 감정을 최대한 무덤덤하게 해가지고 그냥 해내버리는 것들이 나중에 쌓여가지고 모여가지고 내가 된다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나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모아서 내가 될 만한 것을 하면서 살아야죠. 아무튼 근데 저는 백인들의 나라에 어린 나이에 가서 살면서 걔네들이 부르기 편하라고 나의 한국 이름조차 버리고 영어 이름으로 살면서 매일 기숙학교라는 이런 틀에 갇혀서 학교도 아니에요. 집에도 못 가요. 기숙학교는. 내가 오늘 뭘 한 건지도 모르는 삶을 살면서 그냥 시키는 것만 그 룰에 진짜 24시간 갇혀가지고 살면서 이건 정말 나다라고 남겨진 온전한 나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건 다 학교가 만들어준 나의 모습인 것 같았어요. 학교가 하라는 걸 할 때도 있고 학교가 하라는 걸 하기 싫어서 그 반대로 행동하는 내가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사실 미국에 있는 기숙학교들은 대학교 입시를 위한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프랩스쿨이라 그래요. College Preparatory School. 대학교를 위한 입시 학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학교 원서에 잘 보일 수 있을까? 이게 교육의 목표예요. 방과 후에 내가 노래를 하는 거를 잘하진 못하지만 엄청 좋아한다고 쳐요. 그러면 방과 후에 혼자 노래를 하는 것보다는 막 팀 스포츠 이런 거를 꾸준히 해서 캡틴이 돼서 너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더 좋다고 배우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요.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야지 막 상을 받고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이런 기숙 학교들을 통해서 유색 인종들을 백인화 하려고 했던 역사도 있기 때문에 잘해요, 그걸. 자기네들이 사실 의도가 있던 없던 백인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피해를 입는 유색 인종 학생들이 넘쳐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영어만 해야 하는 룰이 있었어요. 모국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룰이 있으면 큰일 나죠. 저는 학교에서 통화를 하면 엄마랑 한국말을 못한 거예요. 방에서만 할 수 있었던 거죠, 통화를. 이렇게 내 자신을 감추는 연습을 항상 한 거죠. 이런 시스템 속에서 집에 잠깐이라도 학교 끝나면 올 수 있는 숨구멍조차 없이 점점 저도 모르게 저를 잃어버리고 백인화가 되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이 팟캐스트 로고에 외계인이 있잖아요. 뭔가 저는 제가 외계인인데 눈을 떠보니까 제가 지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계인일 때의 삶이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지금은 그럭저럭 눈치 보고 지구에 적응을 해서 지구인인 척 잘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누구일까? 난 외계인인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난 누구였을까? 막 이거를 끊임없이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저의 최대 관심사는 그냥 항상 저였어요. 그래서 박사를 땄나 봐요. 그 심리학 박사를 딸 때 논문을 쓸 때 그게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research인데 연구가 영어로 그거를 심리 박사 논문은 me search라고 해요. 그냥 다들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논문을, 이 연구를 하는 거죠. 저는 아무튼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마음을 도대체 모르겠어서 대학교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심리학이라는 걸 모르고 사실 철학과 종교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철학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심리학으로 바뀌게 된 거죠. 지금도 철학을 되게 좋아하고 다른 임상심리를 하시는 분들보다 되게 철학적이게 치료를 바라보는 성향이 있죠. 저는 아직까지도. 아무튼 제 자신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남이 저를 이해하는 척 하는 거, 나를 아는 척 하는 거, 이게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요. 진짜. 아직도 싫어. 내가 나를 모르겠는데 너가 나에 대해서 도대체 뭘 알아? 막 이런 마음이 항상 드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뭔가 짐작을 하면 무조건 그 반대로 행동을 했어요. 특히 백인들이 넌 아시안 여자니까 이렇게 행동할 거야. 이거를 절대 하기 싫어가지고 그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골라서 했죠. 그래서 남들이 살라고 하는, 생각하는, 짐작하는 그런 삶은 절대 살지 않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조차도 남들이 절 컨트롤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전 남들이 짐작하지 못하는 그 어떠한 것들을 골라서 하면서 살아내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심리학은 저한테 정말 많은 답을 줬어요. 사람을 이해하고 상처를 이해하고 행동의 패턴과 관계의 패턴,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우리의 보호 본능, 보호 성향,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오래 걸려도 내 이런 마음을 이해를 해주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내 과거가 용서가 되기 시작하고 내가 아니었던 많은 나의 모습들을 이해하면서 그 모습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밑에 있는 진정한 나를 점점 찾아갈 수 있었어요. 지금도 찾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 어떠한 이유가 됐던 간에 노력해서 만들어진 나의 모습도 다 나고 그 밑에 있는 진정한 내 모습도 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혐오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집을 떠난 순진한 여자아이고, 저는 사나운 강아지이고, 뭐 더러운 과자 부스레기이고, 저는 막 육즙 팡팡 터지는 한우이고, 저는 아직도 외계인이지만 사랑이라는 걸 할 줄 아는 소중한 지구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이 모든 게 저라는 거를 점점 이해를 하면서 그냥 그 과정 안에서 더 다른 나의 모습들을 찾아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저에게 제 진정성을 찾는 이 과정은 평생 끊임없이 하고 싶은 삶의 과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표현해내기 위해서 창의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도 저는 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사람들과 연결되어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그 작업을 저의 직업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 깊게 할 수 있는 건 저에게 아주 큰 축복이고요. 이상.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제가 심리학자가 된 솔직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시리즈가 끝났는데요.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또 한 달을 쉴게요. 4월 15일에 세 번째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한 달 쉬면서 오랫동안 준비해 온 개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저에게 개인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진정성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한 달 후에 봐요. 안녕!